안녕하세요. 쪽집게 지식TV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병원은 어떻게 모셔야 할지, 집에서는 계속 지내실 수 있을지, 식사는 누가 챙길지, 돌봄은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하나하나 따로 알아봐야 한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복지, 의료, 주거, 돌봄이 서로 흩어져 있어서 정작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이 본격 시행되면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통합 돌봄을 알아야 하는지, 통합 돌봄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통합 돌봄을 꼭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할수록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따로 알아봐야 하면 정보가 없는 사람일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함께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연결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상태가 나빠져도 병원이나 시설부터 떠올렸다면 이제는 내 집과 내 생활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사람이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상황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예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도움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복지가 각자 신청 중심에서 통합 지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 돌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핵심 서비스는 안전한 집 만들기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집안의 작은 문턱 하나,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전바 설치, 거실과 방의 문턱 제거, 낙상 예방 중심의 맞춤형 집수리 같은 지원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집을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고 결국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지원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서비스는 찾아가는 의료와 요양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는 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퇴원 후에는 회복과 재활이 집에서도 이어져야 하는데 그 연결이 끊기면 건강 상태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은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문 의료와 간호, 회복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워도 필요한 케어가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서비스는 생활과 먹거리 지원입니다. 돌봄은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데 필요한 식사, 이동, 청소, 세탁 같은 일상 지원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분에게는 식사 지원이 필요하고 병원 동행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와 세탁 같은 생활 보조와 지역 여건에 맞춘 긴급 먹거리 지원도 중요해집니다. 결국 통합돌봄은 병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하루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먼저 위험 신호를 찾는 방향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와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오히려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기 징후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 체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복지가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먼저 찾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부모님이 해당될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실제 연결 방식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셋째,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부모님과 가족에게 바로 공유하셔야 합니다. 복지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소용이 없고 지금 바로 확인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고 지금은 이미 시행이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아는 사람, 먼저 확인하는 가족이 훨씬 빠르게 도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정책과 생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쪽집게 지식TV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